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구 대선이 다가오면서 사전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사전투표제의 여러 문제점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하자는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전투표제가 전혀 문제없다고 주장해온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최근 시민운동 진영에서 제기해온 법적 제도적 문제점을 많이 보완했다면서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과연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권순월TV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 공동대표인 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주요 국가 한국의 비교 쟁점 분석이란 연구자료를 단독 입수해 여러분들에게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정치학자인 조성환 교수는 서울대 외교학과에서 정치학 석사를, 프랑스 사회과학 고등연구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정치외교사 학회장과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을 지내기도 한 정치학자입니다. 조성환 교수는 이 연구자료에서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주요 민주국가들의 사전투표제와 전혀 다르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민주국가들의 사전선거제는 미리 사전선거 선거인 등록을 한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를 허용한다면서 세계 어떤 국가도 한국처럼 선거인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아무 데서나 그리고 사전투표장에서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투표지를 출력받은 현장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조성환 교수는 또 일반 국민들이 이미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 편의성을 경험한 상태이고 아울러 정치, 언론, 사법, 학술 등 제도권의 맹신적 방어와 공론화의 의도적 회피가 현실이기 때문에 폐지든 보완이든 쉽지 않을 것이며 현재는 시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3구 대선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사전투표의 참여를 저감시키는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한편 사전투표, 우편투표, 전자선거로 얽힌 악마의 디테일이 연쇄 연결하는 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운동이라고 강조합니다. 조성환 교수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의 당사자인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이 오미크론 선거에 의한 당일 투표 저조 가능성을 들어 여느 때와 같이 사전선거를 독려하기 시작했다며 이것은 악마의 마술에 걸려든 우매한 자들의 바보짓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성환 교수의 연구자료 주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료 분량이 꽤 길어 전문을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으므로 상당수 내용을 중략하면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교수의 사전투표제에 대한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 쟁점 분석이라는 연구자료는 우선 소제목으로 1.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소제목이 사전투표제와 선거주권의 침해 위기입니다. 이 부분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고 실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선거부정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에 대해서는 총선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법률적 쟁송이 발생하였으나 선거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넘어 1년이 넘도록 재판과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전국의 광범위한 선거구에서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재판, 선거의 기한이 무한정 초과된 상황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의 무결성, 인테그리티, 선거 쟁송의 엄정 처리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가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15 총선 이후 선거 행정에 대한 신뢰가 총체적으로 무너졌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의혹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몰이에 의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의 존재의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할 정도이다. 이 상황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 민주공화국의 공화주의적 일체성, 국민주권의 본원성이 훼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사회의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관리규칙에 대한 운용적 차원의 문제를 넘는다. 투개표 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 조치까지 포함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2022년 3구 대선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결선거의 제도적 장치, 정치 과정과 선거 절차,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어진 채로 3구 대선을 맞게 된다. 주권자 국민은 시계 제로의 안개 속을 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두 번째 소제목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은 제목이 한국의 사전투표제 도입, 투표 편의성 제공을 통한 투표 참여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우선 한국의 사전투표제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3년 4.27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시작됐고 이 사전투표제는 과거의 부재자 투표와 유사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투표일 전에 투표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의의에 근거해서 도입했다. 이러면서 사전투표제에 대한 공론은 도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투표 편의성 제고를 통한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라는 일반적인 편익 여부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다. 편익성 제고는 사전투표제를 맹신하는 신화를 만들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제도 개혁 논의는 터부시되었다. 사전투표제가 과연 단일제 국가이면서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인지, 도입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수적인지, 실시 이후에 선거 무결성이 유지되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 행정, 사법, 언론, 학술 영역을 망라하는 이른바 제도권에서는 엄격하고 정밀한 공론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투표율 제고라는 편익만 생각하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나라와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정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특히 언론도 이 부분에서는 책임이 큽니다. 언론도 사전투표제를 거의 맹신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고든 언론이 사실상 대한민국 제도권 언론 중에는 거의 단 한 곳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가겠습니다. 4.15 총선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한국의 사전투표제의 제도적 설계의 특성, 시행 과정의 문제점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쟁점은 한국형 사전투표제는 전자투표제와 연결된 투표 시스템이며 이른바 디지털 선거 부정 가능성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쟁점은 한국의 사전투표제가 사실상 전자시스템으로 관리 통제되고 광범위하고 집중된 우편 시스템을 거치며 기계식 투표지 개수가 아닌 슈퍼급 디지털 기능이 작동하는 전자개표 체제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성 제고에 의한 국민 참정권 확대라는 보편적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그 제도의 체계는 전자투표, 우편체제, 전자개표의 악마적 디테일이 내장되어 있다. 4.15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저항은 바로 4.15 총선에서 이 악마적 디테일이 선거 부정의 방식으로 작동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증거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대규모 선거 쟁송에 대한 사법적 처리의 지연과 회피는 이 중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짙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세 번째 소제목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제목의 제목은 현행 사전투표제의 특성, 종이투표로 위장된 전자투표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이후 도입된 한국의 현행 사전투표제도의 근본 개념은 종이로 보완된 전자투표다. 2010년대 선거법은 투표의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왔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첫째, 전국 4,000개 안팎 사전투표에서 선거인 그러니까 투표자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아무데서나 영어로는 AVAP 즉 any voter at any polling place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데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사전투표는 표면적으로는 전자투표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앙서버의 모든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AVAP 방식의 사전투표 제도에서는 각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가 특정될 수 없다. 이건 영어로 UVLP, 그러니까 Undefinable Voter List for a Polling Place라고 합니다. 전국 모든 유권자로 이루어진 전국 데이터베이스만 있을 뿐이다. 둘째, 아무나 아무 사전투표소에 불쑥 들어서면 실시간으로 중앙서버에 체크되면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가 즉석 출력된다. 즉석 출력은 영어로 IPRB라고 합니다. Instant Printing of the Relevant Ballot. 인터넷 통신과 중앙서버로 이루어진 핵심 중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종이투표지 대신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로 단말만 대체하면 종이투표지조차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선관위는 이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아무나 아무 데서나 불쑥 나타나 투표할 수 있다는 점, AVAP, 사전투표소의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수 없다는 점, UVLP, 사전투표소에 들어서면 실시간으로 중앙서버에 체크되면서 해당 선거구의 투표지가 즉석 출력된다는 점, IPRB 등은 전자투표제의 본질적 특징이다. 사전투표는 전자투표의 이 같은 특성 위에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가 아니라 종이투표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주요 민주국가들의 사전투표제와 전혀 다른 종이로 위장된 사실상의 전자투표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주요 민주국가들의 사전투표제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표지로 찍는 것 같지만 이 종이로 위장된 사실상의 전자투표라고 조성환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관외의 사전투표의 우편 배달과 관련한 문제, 공적기관인 우체국이 아니라 우체국의 협력 택배업체의 우편물 분류와 송달 상황의 오류와 부정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다음으로 5번째 소제목은 사전투표제에 대한 주요국과 한국의 비교 쟁점 분석,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연구라는 연차 보고서에서 미국, 일본, 스웨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사전투표제 실시 국가들의 투표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차 보고서는 그 어디에도 사전투표제에 대한 비교 체제적 차이, 국가별 사전투표제의 공통성과 차이점, 주요 국가 한국 사전투표제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것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무지와 무성의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한국은 사전투표제를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이미 사전투표제를 채택한 국가의 정치 체제적 특성, 이에 따른 헌정 정치적 함의를 고려한 흔적은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 체제와 사전투표의 관계에 있어서 연방제냐 그렇지 않으면 한국 같은 중앙집권적 단일제 국가냐, 또 하나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렇게 이제 두 개씩 있는데 이 사전투표제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 같은 연방국가거나 혹은 중앙집권적 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인데, 한국처럼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이고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중앙집권적 단일국가면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 사전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우선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제 도입의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그 국가들의 사전투표제 연역과 제도를 연차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의 필수 조건을 왜 무시하고 제외하여 한국의 특이한 사전투표제를 설계하고 실시했던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공론, 토론이 필요하다. 선관위가 예시한 주요국의 사전선거제는 선거인 등록을 한 유권자에게 사전투표를 허용한다. 아울러 세계 어떤 국가도 선거인, 즉 투표자 사전등록 없이 아무나 아무데서나 그리고 사전투표장에서 전자적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투표지를 출력받은 현장에서 투표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식의 사전투표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사전투표제를 하려면 사전에 선거인 투표자 사전등록을 해야 되고, 또 우리처럼
아무데나 쓰나 가서 거기서 사전투표지 이렇게 출력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나라는 세계 어떤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전투표에 수반되는 우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한국처럼 사전투표 소위 투표 종료 선거 관리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인 우편 택배업체가 우편물을 분류하고 우송을 담당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사전투표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일 시차로 인해 표의 등가성 왜곡 가능성, 사전투표의 선행에 따른 선거운동의 실질적 단축 의견 등 위헌성 여부의 근본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 소제목은 사전투표제 폐지인가 보완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선거 과정의 합법성과 공정성, 투개표의 무결성, 선거 쟁송에 대한 사법 과정의 엄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4.15 총선을 지나면서 대한민국은 선거 민주주의의 무결성, 제기된 선거 쟁송에 대한 사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입헌 국가의 면모를 상실하고 위기 국가의 상태에 빠졌다. 통렬한 지적 아닙니까? 그야말로 통렬한 지적이죠. 선거 관리도 속말로 개판이고 재판해야 될 사법 절차도 개판이었던 게 이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걸 부인하면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제기된 한국사회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관위 관리규칙에 대한 운용적 차원의 문제를 넘는다. 투개표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 조치까지 포함한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투표 편의성 제고를 통한 투표율 제고라는 명분하에 도입 시행된 것으로 이것은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로 개념화된다. 현행 사전투표제는 부실, 불투명한 우편 전달 체계, 평범한 주권자 시민의 직관적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고 결과값의 조작 가능성이 용이한 디지털 전자개표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사전투표제는 천사의 모습을 띠고 있으나 악마의 디테일이 내장된 시스템이라고 조성환 교수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전투표제는 주요 선진국의 사전투표제가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전투표를 위한 선거인, 즉 유권자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관외의 사전투표라는 무결한 선거관리가 지극히 어려운, 그래서 부정의 소지가 높은 체계로 실행되고 있다. 선거인 등록 없이 투표장에서 디지털화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전자적 명령에 의해 출력받아 기표하는 나라도 없다. 참,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한국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처럼 사전투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주로 주정부가 선거법과 선거관리를 하는 연방 제국형 국가가 사전 우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단일제 국가는 스웨덴과 일본 등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도입했다. 양국은 공이 엄격한 선거인 사전 등록이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사전투표가 허용하는 사유를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사전투표자는 사전투표의 이유를 자술한 선서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런 내용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본도 사전투표 한다,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렇게 사전투표 하려면 사유를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사전투표하는 이유를 써서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한 투표 편의성을 제공한 주요 국가들은 유권자의 책임성과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의 원칙을 엄정하게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분단 상태에 있으며 이념적 정파적 경쟁에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악마의 디테일이 내장된 사전투표제는 자유민주주의 선거 무결성에 의한 선거 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4.15 선거 이후에 한국의 많은 국민은 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현행의 사전투표, 우편송달, 전자개표는 대한민국을 오엘리안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 영원한 집권을 노리는 악마적 세력의 놀이개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오엘리안 전체국가라 하면 OL의 1984 그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행 사전투표제는 폐지가 최선이다. 폐지가 난망하다면 현행 사전투표제에 내장된 악마의 디테일이 선거 부정으로 작동하기 힘들게 하는 지능적 선택적 보완체계를 만들고
시민의 지지와 정치권의 설득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를 관철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이 제도에 의해 투표 편의성을 경험한 상태이고 아울러 정치, 언론, 사법, 학술 등 제도권의 맹신적 방어와 공론화의 의도적 회피가 현실이다. 폐지든 보완이든 쉽지 않을 것이며 현재는 시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밝히면서 조성환 교수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이 연구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국민이 3구 대선을 두고 해야 할 일은 사전투표의 참여를 저감시키는 캠페인을 확산하는 한편, 즉 지금 사전투표의 참여 저감 캠페인이라 하면 최근 애국 세력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전투표 대신 당일 투표를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중앙선관위나 현재 야당은 마치 그렇게 하면 투표율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당일 투표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당일 투표를 하지 말고 사전투표도 하지 말자는 거 아닌데 그 왜 논리들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어가겠습니다. 사전, 우편, 전자선거로 얽힌 악마의 디테일이 연쇄 연결하는 지점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운동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선거의 당사자인 야당과 야당 지도자들이 오미크론 선거에 의한 당일 투표 저조 가능성을 들어 여느 때와 같이 사전선거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악마의 마술에 걸려든 우매한 자들의 바보짓이다. 이들과 맞서야 한다. 이 사항은 정치학자인 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경기대 교수가 사전투표와 관련돼서 분석한 연구 자료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조성환 교수의 각종 내용에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디 틀린 부분들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 사전투표제가 얼마나 안에 리스크를 많이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